안녕하세요. 90억 경제나무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투자교육 시리즈 주식기법 사용 설명서를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수와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투자 정보를 함께 공부하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투자 결정은 충분히 확인한 뒤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식 차트를 처음 켜보면 이상한 선들이 여러 개 보입니다. 5일선, 21선, 61선, 121선, 201선. 어떤 사람은 21선이 중요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51선을 봐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201선 밑에서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질문 하나에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는 몇 일선을 봐야 할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무조건 봐야 하는 한 개의 이동평균선은 없다. 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이동평균선은 서로 다른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동평균선이라는 말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이름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의 최근 5거래일 종가가 만원, 11,000원, 12,000원, 11,000원, 13,000원이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가격들을 모두 더해서 5로 나누면 평균 가격이 나오겠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가장 오래된 하루를 빼고 새로운 하루를 넣어서 다시 평균을 계산합니다. 이것을 매일 연결해 놓은 선이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동하는 평균인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왜 굳이 평균을 낼까요? 주가는 하루에도 계속 흔들립니다. 오늘 2% 오르고 내일 3% 떨어지고 모레 다시 1% 오릅니다. 매일 가격만 보고 있으면 시장이 위로 가는 건지 아래로 가는 건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때 평균을 내면 하루하루의 잡음이 조금 줄어듭니다. 즉, 이동평균선은 복잡하게 움직이는 주가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서 전체 방향을 보기 쉽게 만든 선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미래를 예측해서 그려지는 선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가격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위로 꺾였다고 해서 내일부터 주가가 오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최근까지의 가격 흐름을 보니 평균적인 방향이 위로 움직이고 있다, 이 뜻에 가깝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동평균선은 예언선이 아닙니다. 추세를 보기 위한 기준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5일선, 21선, 51선, 201선이 왜 따로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일선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보통 일주일에 5거래일이 열립니다.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은 대략 최근 일주일 정도의 가격 흐름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주가가 조금만 움직여도 5일선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기적인 흐름을 볼 때는 도움이 되지만 그만큼 흔들림도 많습니다. 오늘 올라갔다가 내일 방향이 다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가 5일선 하나만 보고 추세가 무너졌다, 이렇게 판단하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1선입니다. 한 달의 거래일이 대략 20일 전후이기 때문에 21선은 흔히 약 한 달 정도의 흐름을 보는 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기와 중기의 중간쯤이라고 보면 쉽습니다. 우리나라 차트에서는 21선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주가가 21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21선이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를 보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주가가 21선에 닿았다고 해서 무조건 반등하는 것은 아닙니다. 21선은 바닥에 설치된 용수철이 아닙니다. 닿으면 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은 단지 최근 약 한 달 가격의 평균일 뿐입니다. 이 부분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은 51선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5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듣게 됩니다. 50거래일이면 약 10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5일선이나 21선보다 조금 더 큰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주나 추세 추종 투자를 공부할 때 51선은 중기 추세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51선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면 최근 몇 달 동안의 평균적인 가격 흐름도 상승 방향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크게 하락해서 51선 아래로 내려가고 51선 자체도 아래로 꺾이기 시작한다면 중기적인 흐름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입니다. 51선 아래로 내려갔다고 자동으로 전량 매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시리즈에서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기술적 지표 하나가 매수와 매도를 결정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201선입니다. 200거래일이면
대략 40주, 즉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200일선은 장기 추세를 볼 때 많이 사용됩니다. 주가가 200일선 위에 있고 200일선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가격의 평균 흐름이 상승 방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오랫동안 200일선 아래에 있고 200일선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다면 장기 추세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처음 차트를 공부할 때는 큰 흐름부터 작은 흐름으로 내려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200일선으로 장기 흐름을 살펴봅니다. 이 주식의 큰 방향은 위인가 아래인가? 그 다음 51선으로 중기 흐름을 확인합니다. 최근 몇 달의 흐름은 강한가 약한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21선처럼 더 짧은 선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큰 지도부터 보고 작은 골목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5일선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조금만 흔들려도 시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하나 생깁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5일선은 상승, 21선은 횡보, 51선은 상승, 200일선도 상승, 이럴 수 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시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부산을 향해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휴게소를 가려고 잠깐 북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여행 목적지가 갑자기 서울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주식도 비슷합니다. 장기 추세는 상승인데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동평균선을 보고 있는지에 따라 같은 주식도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이동평균선을 처음 공부한다면 우선 세 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이것은 현재 가격이 과거 일정 기간의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200일선보다 훨씬 위에 있다면 현재 가격이 장기간의 평균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동평균선 자체의 방향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가가 선 위에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동평균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지 평평한지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주가가 200일선을 하루 잠깐 넘어갔다고 해도 200일선 자체가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면 장기 추세가 완전히 돌아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여러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봅니다. 예를 들어 강한 상승 흐름에서는 짧은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고 그 아래에 중기 이동평균선, 그 아래에 장기 이동평균선이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최근 가격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 중기 가격, 그 다음 장기 가격 순으로 층층이 정렬되는 겁니다. 반대로 강한 하락 추세에서는 이 배열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한 개의 선으로 보기보다 여러 시간대의 평균 가격이 어떤 순서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더 유용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51선이 좋습니까? 61선이 좋습니까? 21선이 좋습니까? 25일선이 좋습니까? 사실 여기서 숫자 하나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자연법칙에서 발견된 절대 숫자가 아닙니다. 51선 아래로 내려가면 갑자기 세상이 바뀌고 61선 위에서는 안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간을 사용할지는 투자자의 투자 기간과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는 짧은 이동평균선을 더 중요하게 볼 수 있고 중기 추세를 따라가는 투자자는 51선 같은 중간 기간을 볼 수 있고 장기적인 시장 흐름을 보고 싶다면 200일선 같은 장기 이동평균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몇 일선을 쓰는가보다 내가 어떤 시간의 추세를 보고 싶은가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차트 설정을 하다 보면 SMA와 EMA라는 말도 나옵니다. SMA는 단순 이동평균선입니다. 우리가 오늘 설명한 것처럼 기간 안에 가격에 같은 비중을 주어 평균을 계산합니다. EMA는 지수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데 최근 가격에 조금 더 큰 비중을 두기 때문에 가격 변화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렇다고 SMA보다 EMA가 더 좋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만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단기적인 흔들림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배우는 단계라면 복잡하게 여러 종류를 동시에 사용하기보다 먼저 단순히 동평균선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미래를 맞히는 선이 아닙니다. 과거 일정 기간의 가격을 평균 내서 주가의 전체적인 방향을 보기 쉽게 만든 선입니다. 5일선은 아주 짧은 흐름, 21선은 대략 한 달 정도의 흐름, 51선은 몇 달의 중기 흐름, 200일선은 장기 흐름을 보는데 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볼 때는 첫째, 주가가 평균선 위인지 아래인지, 둘째, 평균선 자체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셋째, 여러 이동평균선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동평균선에 닿았다고 반드시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갔다고 반드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동평균선은 매수와 매도를 명령하는 선이 아니라 현재 주가가 어떤 추세 안에 있는지 판단하는 도구입니다. 오늘 한 문장만 기억한다면 이것을 기억해보세요. 이동평균선은 미래를 알려주는 선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지도다. 그런데 여기서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2로 넘어가면 사람들은 이것을 골든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름부터 상당히 좋아 보이죠? 그러면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정말 주식을 사도 되는 걸까요? 다음 주식기법 사용 설명서에서는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정말 사도 될까? 이 질문을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90억 경제나무였습니다.